손가락이 3개나 잘린 흉측한 모습으로 강남역 지하 통로에서 낡아 빠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남자, 실어증으로 말도 못하는 그 남자. 그는 다름 아닌 12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었습니다. 50억의 유혹으로 모두를 버리고 떠났다고 믿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아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아침 청담동 펜트하우스 73층에서 한지우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완벽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코트가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샤넬 목걸이가 쇄골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화장, 단정하게 넘긴 머리, 미소 짓기 직전의 표정. 하지만 그 눈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지우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2억짜리였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귀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12년 전 이혼 이후 그녀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인터폰에서 비서 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출발 시간입니다. 지우는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완벽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미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연기 시작이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지우는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루체 브랜드가 노숙자 1,000명에게 담요와 핫팩을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홍보팀이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기자 50명이 취재를 나오고 해외 투자자들도 지켜보고 있어서 실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우는 40세였습니다. 한성그룹 재벌 3세이자 고급 패션 브랜드 루체의 CEO였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브랜드는 연 매출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12년 전 그녀에게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와 함께였을 때 사랑도 했고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무명이었지만 재능은 있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연주했고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습니다. 지우는 그의 연주를 듣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은 어머니 한정희 회장의 반대로 역경이 시작됐습니다. 가난뱅이 피아니스트가 우리 집안에? 하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1년은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지우를 위해 피아노를 쳤고 지우는 민준을 위해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산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우는 슬픔에 잠겼고 민주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혼해야 50억 주마. 그 정도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잖니. 민준이 그 돈을 받고 떠났다고 지우는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사실 민준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12년 동안 몰랐습니다. 차가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지우 자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클래식 채널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곡, 민준이 결혼식 날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지우야, 이 곡은 너를 위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 민준의 손, 건반 위를 흐르는 손가락들,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채널 돌려요. 기사가 즉시 채널을 바꿨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안전했습니다. 지우는 귀걸이를 세게 만졌습니다. 아파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아파야 과거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차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통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이 담요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수진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연습된 미소,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지하 통로로 내려가는 계단,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알코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통로 양옆으로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잠들어 있었고 어떤 이는 빈 종이컵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선을 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통로 끝에서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등의 곡선, 어깨의 각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손이 다시 귀걸이로 갔습니다. 만지작거렸습니다. 더 빠르게, 더 세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12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빼앗긴 것이었다는 것을 지우는 몰랐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귀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꾀죄죄했지만 분명 강민준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담요 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통로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너무 달랐습니다. 움푹 꺼진 뺨, 핏기 없는 입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웅크린 그의 손. 지우의 시선이 민준의 오른손으로 갔습니다. 검지가 없었습니다. 중지도 없었습니다. 약지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3개가 뿌리부터 잘려나간 자리에는 붉은 흉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톱으로 자른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민준은 지우를 봤습니다. 눈이 커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더 세게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돈도 줬다고 했는데 50억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 제발 가. 대표님, 박수진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서연아. 서연. 그 이름이 지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 까마득히 오래전. 임신 중이던 그때.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면 서연이 어때? 서쪽 노을처럼 아름답다는 뜻으로. 지우의 손이 배로 갔습니다. 12년 전 그녀는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그러나 사산했습니다. 아니, 사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없어졌어. 애초에 그 남자애는 낳으면 안 됐어. 서연이가 누구예요? 민주는 몸을 더 웅크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이분을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째 여기 있지만 말도 안 해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서연아. 미안해 하면서 울어요. 5년. 민준이 5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 7년은 어디 있었을까요? 지우는 어지러웠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민준이 50억 받고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지우는 돈을 받고 떠나버린 민준을 12년 동안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은 어쩌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저랬어요. 겨울에 동상 걸려서 더 나빠졌고요. 동상으로 손가락 3개가 뿌리부터 잘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절단이었습니다. 수술이었습니다. 누군가 잘랐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만지려 했습니다. 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촬영 중단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넘어진 여자, 쪼그려 앉은 남자, 쏟아진 담요, 멍하니 서 있는 재벌 3세, 모든 게 렌즈에 담겼습니다. 지우는 민준한테서 손을 걷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대표님, 일단 자리를 옮기시는 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분 어디서 주무세요? 여기요. 저 구석 천막에서요. 혼자세요? 네. 항상 혼자예요. 지우는 가방을 열고 명함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뭐든지요. 할머니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류채 대표이사.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지우는 지갑을 열었고 500만 원 전부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분 좀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받으세요. 제발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웅크린 채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나 다시 올게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 지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만졌습니다. 세게 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분을 아시는 분이세요? 전 남편이었어요.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민준. 그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분명 50억을 줬다고 했고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5년째 지하철 통로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3개가 없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매일 밤 그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알아본 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차는 청담동 하우스로 73층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강남역 지하 통로에 민준이 웅크리고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지우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강민준 피아니스트.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년 전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 카네기홀 데뷔 촉망받는 신예.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3년 이후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강민준 사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실종. 역시 없었습니다. 기록을, 흔적을, 존재를 누군가 지웠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준, 웃고 있는 지우,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민준의 손이 건반 위에 있었습니다. 10개의 손가락. 모두 온전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아니, 민준의 손을 만졌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바빴어요. 오늘 행사 기사 봤어. 무슨 일 있었지?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담요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는 사진이 SNS에 돌아다녀.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강민준 봤어요. 전화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물건 넣어버리고 해외로 떠났잖아. 아니에요. 강남역 지하 통로에 있었어요. 노숙자로요. 뭐? 손가락도 3개가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침묵,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어둠 속이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12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거기 있는지, 그리고 서연이 누구인지,
무엇을 알게 되든 받아들이겠다고, 끝까지 알아내겠다고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이었습니다. 3,000평 부지에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곳. 지우가 자란 곳. 하지만 따뜻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집사가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지우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우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제 본 게 정말 강민준이었어? 네. 확실해요. 그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50억 줬다고 하셨잖아요. 해외로 갔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하려고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했어. 돈 필요 없다고. 그냥 떠나겠다고. 지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거짓말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였어. 그 사람한테 미련 가지지 말라고. 제 남편이었는데요. 가난뱅이 피아니스트였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지.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 손가락이 3개 없었어요. 왜죠? 어머니가 찻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죠?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누구예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고 찻잔을 놓쳤습니다. 테이블 위로 차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지우를 쳐다볼 뿐 닦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민준 씨가 그 이름을 불렀어요. 계속. 서연아, 미안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지우야, 더 이상 캐지 마. 안 돼요. 알아야겠어요. 알아서 뭐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요? 제 남편이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차가워졌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지우는 일어나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낯선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알아낼 거예요. 제가 직접. 지우는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후회할 거야.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강남역 지하 통로. 지우는 어제 민준을 봤던 곳으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담요도 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소리쳐 부르자 김할머니가 구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이네. 민준 씨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에 떠났어요. 짐 챙겨서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말도 없이 그냥. 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다시 12년 전처럼 민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 남긴 게 있어요. 할머니가 낡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받았습니다. 꽤 무거웠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분홍색의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사이즈 190, 아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 지우는 공책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성장일기,
아빠 강민준.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7년 2월 20일. 서연이가 태어났다. 2.8kg. 조산하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다. 지우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걸.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책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2017년 2월. 지우는 기억했습니다. 그달, 이혼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로 제법 불러진 배를 만지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어머니가 몸에 좋은 차라고 하며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몸조리 해야지. 좋은 거니까 쭉 마셔라. 지우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셨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배가 홀쭉해 있었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병원에서 연락 왔다. 지우가 의식 없는 사이 분만을 유도했다고 했다. 32주. 아기는 살았지만 지우한테는 장모님 지시로 사산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한테 데려갈 거냐고 물었고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내 딸이다. 하지만 지우는 아기가 죽었다고 믿고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다. 장모님이 지우한테 얘기하면 아이를 빼앗아 어딘가로 보내버린다고 협박했다. 2017년 10월 2일. 결국 혼자 키우기로 했다. 지우한테 연락했지만 번호도 바뀌었고 편지도 돌아왔다. 장모님이 지우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괜찮아. 서연이는 지우 대신 내가 지킬 거야. 지우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17년 5월 20일. 서연이가 100일이 됐다. 혼자 사진 찍었다. 지우에게 보여주고 싶다. 2018년 6월 15일. 서연이가 아빠하며 처음으로 불렀다. 녹음해서 매일 듣는다. 2019년 7월 20일. 서연이 돌잔치. 초대할 사람이 없다. 동네 아주머니 2분만 오셨다. 2021년 5월 10일. 서연이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내 피아노를 물려줬다. 지우의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고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2일. 서연이가 5살이 됐다. 지우에게 보여주고 싶다. 딸. 그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4일.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오늘 서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다고 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고 의사가 나와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손상이 심해서 볼 수 없다고 막았다. 장례도 그들이 다 처리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서연아, 정말 죽은 거니? 아빠가 너를 보지도 못했어. 미안해.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신을 못 봤다고? 장례도 누군가 대신 처리했다고? 김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나? 2023년 봄쯤 처음 왔어요. 그전에는요?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그냥 처음 왔을 때부터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해 봤습니다. 2022년 9월 14일 교통사고. 그러나 수백 개의 기록이 있었지만 서연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비서 박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와줄래? 강남역 지하 3번 출구. 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2022년 9월 14일. 그날 교통사고 기록 찾아줘. 어린이 관련된 거. 전화 너머로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왜? 그 사건 저도 알아요. 지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께서 저한테 3년 전에 그 관련 서류를 파기하라고 하셨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비서 박수진이 도착했고 USB 하나를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박수진이 노트북에 연결하니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사고 영상, MP4, 의료 기록, PDF, 매수 내역서, XLSX, 회장 메모, JPG. 지우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 횡단보도.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초록불, 아이, 트럭, 충돌. 멈춰.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크고 맑은 눈, 민준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후 장면이 잘려 있었습니다. 이후 장면은 원본도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삭제된 것 같아요. 다음 파일, 의료 기록, 환자명 강서연 만 5세, 사고 일시 2022년 9월 14일 1523, 이송병원 서울성 모병원, 진단 두부 외상, 다발성 골절, 처치 응급수술, 결과 사망 1547, 담당의 이준혁.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없었고 시신 인계서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사망 관련 서류가 다 빠져 있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장 메모, JPG,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었고 어머니 한정희의 필체였습니다. 수첩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 처리 완료, 의사 매수 5억, 사망 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1억, 가짜 장례 진행, 최종 처리 충남 논산 이모댁 10억, 민준에게 절대 노출 금지, 지우에게도 평생 비밀.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박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회장님 서재에서 서류 가져오라는 지시 받았을 때요. 책상 위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간 이상해서 몰래 찍었어요. 왜요? 회장님이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아이는 살아있어. 논산으로 보냈어. 절대 찾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충남 논산 이모댁. 지우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살아있다. 내 딸이 살아있어. 지우는 민준이 남기고 간 공책과 조그만 가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홍색의 작은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냄새, 딸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사고 처리 내역서, 목격자 매수 8억 원, 경찰서장 10억 원, 언론사 15억 원, 의료진 5억 원, 기타 2억 원, 총 40억 원, 승인자 한정희, 어머니였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어났지만 비틀거렸습니다. 박수진이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사흘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만 했습니다. 강민준 실종, 2022년 교통사고 서초구 강서연.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우 대표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준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30분 후 한강반포대교 아래로 오세요. 혼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강변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다리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눈가에 깊었습니다. 최은영입니다. 3년 전까지 용인 H정신병원 간호사였어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준 씨를 아세요? 6개월 담당했어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강제 입원이었어요. 최은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입원 기록이에요. 몰래 곡사해뒀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환자명 강민준. 입원일 2022년 9월 15일. 진단명 급성 스트레스 장애, 조현병 의심. 입원 경로, 가족 요청, 한정희. 지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간호 일지였습니다. 9월 16일. 환자 계속 울음. 서연이 장례식 가야 해요. 반복. 10월 3일. 환자 탈출 시도. 창문 깨고 나가려다 오른손 열상. 10월 15일. 오른손 감염 악화. 항생제 투여 안함. 원장 지시. 11월 1일. 오른손 괴사. 응급수술. 검지, 중지, 약지 절단. 지우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강민준 씨는 정상이었어요. 최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한성그룹에서 돈 받고 조현병 환자용 강한 약으로 바꿨어요. 정상인이 그런 약 먹으면 정말 이상해져요. 손은요? 일부러 치료 안 한 거예요. 감염되게 놔뒀어요. 그래야 자를 수 있으니까. 피아니스트가 손이 없으면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지우는 차가운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요. 최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계속 이상한 말 했어요. 무덤을 파봤는데 비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없었어요. 나고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요? 네. 퇴원 직전에도 그 말만 했어요. 의사들이 망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였던 것 같았어요. 대표님, 혹시 서연이가 살아있어요. 최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찾았어요. 논산에 있어요. 다행이다. 최은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박민준 씨한테 아직 모르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최은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퇴원 기록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퇴원일 2023년 3월 1일. 퇴원 후 행선지 경기도 광주시 무연고 묘지구구역. 환자 상태 외상 후 스트레스, 선택적 함구증, 오른손 장애 3금, 사회 복귀 불가능. 지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최은영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성그룹은 무서워요. 저도 비밀유지 계약서 썼어요. 어기면 10억 배상이래요. 그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양심이 괴로워서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최은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H정신병원이 있는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회색 건물. 철창이 보였습니다. 원장실. 박종민은 뚱뚱한 60대 남자였습니다. 지우를 보자 긴장했습니다. 한성그룹 대표이사님이 강민준 환자 기록 주세요. 환자 기록은 비공개. 지우는 1억 원의 수표를 꺼내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지금이요. 박종민은 서랍을 열고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입원 지시자 한정희. 입원 비용 3억 원 6개월. 특별 지시. 환자 사회 복귀 불가능하도록 조치. 처방 기록 페이지. 빨간 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 정상. 하지만 지시대로 약물 과다 투여. 부작용 예상, 환각, 언어장애, 운동장애. 지우는 파일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정상인한테 이런 약을 먹였어요? 회장님 지시였어요. 돈 받고 사람 망가뜨린 거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거예요. 각오하세요.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6개월 동안 저랬을까요?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 박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준비됐어? 네, 대표님. 모든 증거 정리했어요. USB에 다 담았어요. 논산 가기 전에 변호사 만나야 해. 친권 소송 준비해야 돼. 이미 약속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요.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논산에 살고 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빼앗지 못하도록. 민준도 어디 있든 찾아야 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고 말해줘야 했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 서연이가 없었어. 민준은 직감적으로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옳았어요. 지우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딸을 만나러, 그리고 모든 걸 되찾으러 논산으로 갑니다. 지우는 비서도 기사도 없이 혼자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논산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끝없는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손에 든 사진만 봤습니다. 서연의 사진, 민준이 찍은 마지막 사진. 7년 전, 지금은 12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곧 논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USB, 서류, 녹음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논산역은 서울역과 달리 작고 아담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5천면 삼성리요. 박수진이 찾아낸 주소였습니다. 한정희의 먼 친척. 이름은 박순자. 60대 여자. 30년 전 한정희에게 큰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는 방식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논이 펼쳐졌고 하늘이 넓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요. 오래된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여자, 그녀가 박순자였습니다. 누구세요? 한지우라고 합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우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제 딸 보러 왔어요. 무슨 소리?
강서연, 12살. 여기 있잖아요.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안을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지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공부방처럼 꾸며놨습니다. 벽에는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금상 박지연. 박지연.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우는 소파에 앉았고 박순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요. 3년 전 사고. 가짜 장례. 그리고 10억. 박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한테 빼앗기면 잘못될 거라고. 거짓말이었다는 걸 지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부탁하지 않았고 10억으로 명령했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요? 학교요. 곧 돌아올 거예요. 지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제 딸이에요. 만나야 해요. 안 돼요.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지연이는. 지연이요? 네. 박지연으로 7년 전에 입적했어요. 저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한테 지연이는 전부예요.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도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모, 학교 다녀왔습니다. 맑은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12살 여자아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민준이었고 눈은 지우였습니다. 분명 서연이가 맞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연아, 이분은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모 친구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다시 나와서 지우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너무 예뻐서. 아이가 웃었습니다. 민준의 웃음이었습니다. 저 예뻐요? 고마워요. 지우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했고 정말 우리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지연아, 네, 학교는 재밌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무슨 그림? 가족이요. 이모랑 저랑. 아이가 가방을 뒤져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이모, 이게 저요. 지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박순자가 가르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서울 지하철 통로에 있었고 엄마는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궁금해요. 하지만 이모가 있어서 괜찮아요. 지우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순간 아이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미안해. 미안해. 지우는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2년을 이 아이가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박순자가 지우를 떼어냈습니다. 지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순자가 지우를 봤습니다. 가세요. 제발요. 못 가요. 제 딸이에요. 7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7년. 저는 12년을 딸의 존재도 몰랐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빼앗은 거예요. 박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키우라고 해서 10억을 받기는 했지만 10억이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제 딸 몸값이 10억이었어요? 지우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서 박순자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어머니가 쓴 거예요. 최종 처리. 논산 이모 댁처리라고 썼어요. 제 딸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박순자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이 아이를 살리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지우는 일어나 아이 방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책상에 앉아 숙제하고 있다가 지우를 봤습니다. 또 오셨어요? 지우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아니 서연아. 서연이요? 제 이름 지연이에요. 너의 진짜 이름은 강서연이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지연이에요. 지우는 민준이 찍은 사진, 7년 전 서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너야? 5살 때. 아이는 사진을 받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저 맞아요? 응. 너는 강서연이야. 나는 네 엄마야. 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니야. 살아있어. 내가 네 엄마야. 그리고 아빠도 살아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무척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순자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지우는 일어나 박순자를 봤습니다. 법적으로 싸우실 건가요? 친권은 저한테 있어요. 저는 생물학적 엄마예요. 안 돼요. 아이는 절대 안 돼요. 받은 돈 10억 다시 돌려드릴게요. 내일 다시 올 거예요. 서연이 데리러요. 지우는 집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섰습니다.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어? 정말? 박순자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우는 택시를 불렀고 탔습니다. 서울역이요. 차가 출발하고 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있는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고 3번째에서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논산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제 딸 서연이를 봤어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할 거예요. 다 폭로할 거예요. 사고 은폐, 아동 납치, 민준 씨 감금. 전부. 미쳤구나.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차가 서울로 달렸습니다. 밤이 내렸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은 굳은 결심으로 빛났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낼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지우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수진, 홍보팀, 이사회 멤버들. 하나같이 긴급이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연락 주세요. 지우는 박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1시간 전에 긴급 기자회견했어요. 대표님이 정신질환으로 휴직한다고, 거짓 폭로를 준비 중이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포털 메인 떴어요. 지금 난리예요. 지우는 포털을 검색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한지우 정신질환, 한정의 기자회견, 한성그룹 내분.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정의 회장 긴급 발표, 딸 한지우, 우울증과 망상 증세로 치료 필요. 오래전 이혼한 전 남편 관련 망상 심화. 존재하지 않는 아이 이야기 반복. 회사 업무 수행 불가 판단. 당분간 휴직 처리. 지우는 기사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딸이 12년 전 이혼 후 심리적 외상을 겪었습니다. 최근 우연히 전 남편을 목격한 후 망상이 심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 이야기를 하고 회사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세계 깨질 것처럼. 수진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증거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졌어요. 오늘 오전에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보안팀 데리고 대표님 사무실 압수수색했어요. USB, 서류, 노트북 전부 가져갔어요.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업은요? 제 노트북도 가져갔어요. 클라우드는? 회장님 권한으로 삭제됐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CCTV 영상, 병원 기록, 한정희의 메모, 최은영의 증언서, 전부. 박순자는요? 논산 그 사람? 박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연락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아무도 없대요. 지우는 기차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택시를 탔습니다. 청담동이요. 집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강남역 지하 통로로요. 기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선을 변경해 출발했습니다. 강남역. 지우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통로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김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구석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그 대표님. 민준 씨 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며칠째 안 왔어요.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도 서연도 증거도 없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고 지우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와. 싫어요. 협상하자. 지금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일어나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민준 씨 오면 제 번호 알려주세요. 명함을 건네자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지우는 택시를 탔습니다. 평창동이요. 뭔가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 지우는 앉지 않았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디로 보냈어요? 안전한 곳이야. 어디냐고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정말로 미친 건 당신이에요. 그 애를 데려가면 뭐 하게? 키울 수 있어. 제 딸이에요. 12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딸.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지.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이 당장 돌려주세요. 조건이 있어. 어머니는 서류를 꺼냈고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거 서명해. 지우는 서류를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서 동의, CEO 직위 사임서, 재산 포기 각서, 비밀유지 서약서. 지우는 서류를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안 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애는 영원히 못 봐. 뭐라고요? 이미 캐나다로 출국 준비 중이야. 거기서 새 가족에게 입양될 거야. 지우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힘이 센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동 납치로 사고 은폐로 고소할 거예요. 증거가 있니?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USB 없어. 서류 모두 태웠어. 증인 다 입막았어. 박순자도, 병원 원장도, 최은영도. 최은영 씨는 오늘 아침에 찾아가서 10억 주고 입막았지. 지우는 뒤로 물러서서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너는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민준 씨가 있어요. 그 페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신. 어머니가 껄껄 웃었습니다. 손가락 3개 없는 미치광이 법정에서 증언도 못해. 말도 못하잖아. 지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서연이만은. 서명에 그럼 생각해 볼게. 어머니는 새 서류를 내밀었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려다 멈췄습니다. 안 됩니다. 서명하면 끝입니다.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해요. 아니, 못해요.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 딸로 태어난 거요. 지우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걸었습니다. 지우야.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밖은 추웠습니다. 지우는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증거, 딸, 직위, 재산,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주 대표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네. 강민준 씨를 찾고 계시죠?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아요. 어디 계세요? 한강입니다. 마포대교. 서둘러 오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자살 시도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정신없이 길거리로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강 마포대교요. 빨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 때문에 서울의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민준,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딸이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차가 달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마포대교.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지우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난간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지우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 난간에 섰습니다. 난간 바깥쪽에 민준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세 손가락이 없는 오른손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봤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지 마. 3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난간을 잡고 한 발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내려와요. 안 돼. 이미 끝났어.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미끄러졌습니다. 민준 씨. 지우는 난간을 넘어 민준의 팔을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나
제발 놔줘. 싫어요. 비가 얼굴을 때리고 있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지만 놓지 않으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 살아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딸 서연이 살아있다고요? 거짓말.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논산에 있어요. 민준의 몸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 내가 파봤어. 당신이 옳았어요. 서연이는 죽지 않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빗물과 섞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제발 올라와요. 같이 찾으러 가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구조되었습니다. 밧줄을 던졌습니다. 놓지 마세요. 곧 구조합니다. 구조대원이 내려와 민준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렸습니다. 지우도 올라왔습니다. 다리 위,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우리 딸 서연이. 네, 우리 딸 서연이. 구급차가 와서 민준을 실었고 지우도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민준은 응급실 침대에 링거를 꽂고 누웠습니다. 지우는 옆에 앉아 왼손을, 온전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사진 볼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논산에서 몰래 찍었던 서연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에 있는 서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 많이 컸네. 12살이에요. 키도 크고 그림도 잘 그려요. 눈이, 나 닮았네. 맞아요. 웃는 것도 당신 닮았어요. 민준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찾아줘서. 제가 엄마예요. 당연한 거죠. 민준이 처음으로 제대로 12년 만에 지우를 봤습니다. 미안해. 왜요? 혼자 키우겠다고 연락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전화 받지 않은 거. 둘은 침묵했습니다. 12년의 무게가 있었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은영 씨가 방금 기자회견했어요.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박수진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생중계 영상이었습니다. 최은영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용인 H정신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강민준 환자를 담당했습니다. 한정희 회장의 지시로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최은영은 서류를 들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3억을 주고 강민준 씨를 6개월간 불법 감금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를 지시했습니다. 손가락 절단도 의도적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한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피아니스트 완전히 망가뜨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손가락은 치료하지 말고 잘라버려. 기자들이 폭발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0억 받지 않았습니까? 최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았지만 오늘 아침에 돌려줬습니다. 양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날 밤 한정희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아동 납치 혐의에 대해. 한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한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50년 살았던 집이 본가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지우였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요? 모른다. 거짓말 마세요. 한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공항이야 캐나다행 오후 11시 비행기. 뭐라고요?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미안하다. 한정희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두운 창밖만을 봤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래요. 30분 후 캐나다행 비행기에 탈 거래요. 민준이 일어나 링거를 뽑았습니다. 가자. 괜찮아요? 우리 딸 놓칠 순 없잖아. 둘은 병원 밖으로 정신없이 뛰어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이요. 급해요. 택시가 출발했고 고속도로로 올라가자 속도를 냈습니다. 지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5분, 25분 남았습니다. 공항까지 40분 걸립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길을 빗속을 뚫고 차가 달렸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을 거야, 꼭. 네, 꼭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공항이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직전 서연이 거기 있습니다. 10시 50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우와 민주는 사람들을 헤치고 출국장으로 뛰었습니다. 10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캐나다행 탑승구가 어디예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말했습니다. 43번 게이트요. 하지만 지금 막 마감. 두 사람은 숨이 찼고 다리가 아팠지만 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번, 41번, 42번, 43번. 게이트가 보였지만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탑승 마감됐습니다. 제 딸이 저 안에 있어요. 지우는 창문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탑승 브리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이, 분홍색 가방, 여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지우는 손바닥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서연아. 유리가 두꺼워서 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창문에 서서 그의 왼손을 유리에 대고 쳤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아이가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여자가 아이를 앞으로 끌었지만 아이는 버텼습니다. 저 사람들 제 엄마 아빠예요.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어서 가자. 아니에요. 아이가 손을 뿌리쳤고 반대 방향으로 게이트 쪽으로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빠빠. 지우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지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서연아, 우리 딸 서연아. 민준도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공항 바닥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빠 손 왜 이래요? 서연이 민준의 손가락이 없는 오른손을 만졌습니다. 다쳤어. 아파요. 이제 안 아파. 우리 딸이 있으니까. 서연이 작은 입술로 민준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낫게 해줄게요. 공항 형광등 아래서 민준도 지우도 서연도 울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왔고 여자도 왔습니다. 박순자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연을 안고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에요. 데려갑니다. 법적 보호자는 박순자 씨. 생물학적 부모는 저희예요.
친자 소송할 거예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파악했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약속받았습니다. 일단 아이는 친부모와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여자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 서연은 지우와 민준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제 엄마 아빠예요? 진짜야. 왜 저를 안 찾았어요? 몰랐어. 내가 어디 있는지. 미안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응. 같이 살 거야. 이모는요? 지우와 민준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모는 이모대로 살 거야. 너는 엄마 아빠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보러 가자. 가끔. 정말요? 응. 서연이 웃었습니다. 민준의 웃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피고인 한정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아동 납치, 불법 감금,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은폐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한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 지우가 앉아 있었고 서연과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한정희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한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우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을 만들 겁니다. 무슨 재단입니까? 서연재단입니다. 실종 아동과 유가족을 돕는 재단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년 후 서울 마포구 서연재단 아동보호센터 현판이 걸렸습니다. 개원식 날이었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단상에 섰습니다. 잃어버린 하나의 앞에서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서연이처럼 빼앗긴 아이들을, 민준 씨처럼 고통받은 부모들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지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있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실종됐다 돌아온 아이들의 사진, 그중 가장 크게 걸린 사진, 웃고 있는 얼굴, 서연이었습니다. 열려있는 음악실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앉아 왼손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있었고 오른손 파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쇼팽 녹턴, 지우와 민준의 결혼식 곡. 지우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도 함께 웃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가 서연 옆에 앉아서 함께 연주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춤췄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민준의 오른손은 세 손가락이 없었고 서연의 연주는 서툴렀고 지우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부서졌지만 다시 이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 다시 모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 이름이 왜 서연이에요? 지우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쪽 노을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야. 아빠가 지었어. 예뻐요. 응.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피아노를 비췄고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5년을 혼자 키웠고 7년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지우도 생각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을 12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입니다. 평생?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7년을 이모와 살았지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음악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센터에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가족이야. 오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헤어져도? 응. 포기하지 않으면 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이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마포구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서연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지우는 웃었고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날 찾아줘서, 서연이 찾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혼자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둘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2년.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